골목길 구석구석에서 재활용 박스를 꼼꼼히 정리하던 장말순. 할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움직이는 동네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새벽녘 어둑한 골목길을 오가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은 이 동네의 한 가지 풍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살짝 굽었지만 그 걸음은 묵직한 수레를 끌기에 충분했죠. 말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나가는 새벽 택배 기사가 인사를 건네면 말순 할머니는 빤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없어도 표정만으로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추운데 몸 녹이시라고요. 동네 편의점 직원이 건네는 따뜻한 컵을 받아들며 말순 할머니는 살짝 쑥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 동네에서 말순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고 골목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도 챙기고 5시 문 여는 빵집 아저씨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은 말순 할머니의 집이 어딘지 가족은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홀로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더는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동네의 한 부분으로 늘 있어온 사람으로 여겼죠. 오늘도 말순 할머니는 수레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모아둔 폐지를 챙기고 상가 건물 뒤편에서 버려진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폐지 수집이 끝날 때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동네는 한창 분주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고 가세요. 시장 입구 떡볶이 가게 주인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를 건네고 말순 할머니는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합니다. 시장 앞 내리막길, 수레가 조금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에 당황했지만 경사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덜커덩. 수레가 도로변에 주차된 검은색 고급 외제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들려온 긁히는 소리에 말순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체 옆면에 가느다란 긁힘이 생겨났고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목에서는 침조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심했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다니. 수레를 붙잡은 할머니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이, 뭐야 이게. 차 안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3명의 젊은 남자들이 성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깃 사이로 드러난 문신들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목에서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용 문신, 손등에 새겨진 칼 그림, 그리고 귀 뒤로 살짝 보이는 검은 문양들. 온몸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차체에 긁힌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레가 갑자기 빨리 굴러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이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 줄 알아요? 2차 한 대 값이면 할머니 같은 노인네 100명은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 명의 남자들은 원을 그리듯 말순 할머니를 완전히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탈출구는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어르신 같아 보여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형님 차인데 이거 원상복구 못하면 우리도 큰일 나요. 세 번째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키로 보이는 물건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을 마디마디 돌리는 동작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었지만 누구도 앞으로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이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이봐요. 지금 우리 말이 들려요? 아니면 귀가 안 들려서 그래요? 첫 번째 남자가 말순 할머니의 어깨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장의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세 남자의 위협적인 목소리와 숨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없으면 그 폐지라도 다 내놓으시든가. 세 남자 중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이 말순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 이런 노인네들 때문에 골목이 꼴이 이 모양이야. 또 다른 남자가 침을 뱉으며 말순 할머니의 수레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수집한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무릎을 꿇고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거 주워봐야 얼마나 된다고. 차 수리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남자들은 계속해서 할머니를 다그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으면서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재활용품을 하나씩 정리할 뿐이었죠. 이때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손에 끼고 있던 헌 장갑을 벗었습니다. 낡고 해진 장갑은 수년간의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장갑이 벗겨지자 드러난 할머니의 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깊게 박힌 굳은 살, 오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단단하고 힘있는 손이었습니다. 작고 여린 노인의 손이 아닌 삶의, 아니 어쩌면 전투의 흔적을 품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목에서 무언가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햇빛에 드러난 특이한 문양의 문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독수리와 칼이 교차된 형태의 문신은 오래됐지만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알아볼 수 없는 숫자, 코드가 있었습니다. 세 남자 중 가장 젊은 남자가 우연히 그 문신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야, 잠깐만. 그가 급하게 다른 두 명의 팔을 잡아 당기며 할머니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할머니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을 보자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위협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의심과 경계심이 깃든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거 어디서 봤더라? 남자 하나가 목소리를 낮추어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마치 그의 목소리에 맞춰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시장의 웅성거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네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떨리던 손은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허리를 굽히는 자세도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기하던 역할에서 잠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기, 할머니, 그 문신 어디서 받으셨어요?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이번엔 확연히 달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톤은 조금 전의 위협적인 고함과는 달리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라는 호칭에도 약간의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늘 굽어있던 허리가 순식간에 펴지는 모습에 주변 구경꾼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굽은 등이 펴지자 할머니의 키는 5cm는 더 커 보였고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그러들어 있던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으로 세 남자를 하나씩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이 네 사람 사이의 긴장감만이 공기 중에 진동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 이상한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는지 가까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국방부 보안기록실에 가보렴. 처음으로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힘이 있었고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악기가 갑자기 완벽한 음을 내는 것처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장소를 압도했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죽어 있던 노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신이 뭐길래 그래? 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가장 젊은 남자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아. 우리 형님이 군대에서 말해준 적 있는데 이건 707 특임대 출신들만 갖고 있는 거야. 그것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만. 남자의 말에 세 사람 모두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몇 번이나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형, 이거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화면을 다른 두 사람에게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충격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 문신은 707 특수임무대, 그것도 VIP 경호를 담당했던 최정예 요원들만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아래 숫자, 이건 청와대 직속 경호부대 코드 번호예요.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단련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눈이 아닌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훈련된 요원의 눈이었습니다. 혹시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신가요? 한 남자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대답 없이 그저 잠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긴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늙은 할머니를 위협하던 그들은 이제 마치 위험한 포식자 앞에 선먹이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크게 실례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 긁힌 것은 내 잘못이니 수리비는 내가 낼게.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는 할머니의 손은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세 남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선임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말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짓이 차창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시장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노인이 갑자기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한 속삭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 문신이 뭐길래 저렇게 놀라는 거야? 말순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장 떡볶이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약간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수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 저 조폭들이 저렇게 꼬리를 내렸지? 소문은 시장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특별한 문신, 그리고 그 문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시장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차분한 걸음으로 시장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딘가 위험이 느껴지는 그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더니 말순 할머니가 앉아있는 폐지 수집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의 광택은 주변의 허름한 시장 풍경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걸음걸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면밀히 살폈고
누군가에게 물어 말순 할머니의 위치를 확인한 후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형성된 침묵의 파장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폐지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의식한 듯 평소보다 더 열심히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할머니 앞에 다가서자 그의 그림자가 할머니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중년 남성은 깊이 허리를 굽혀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주변 구경꾼들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 했습니다. 장말순 선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스승을 만난 제자처럼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폐지를 내려놓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경계심과 예리함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정체성이 누군가에 의해 드러났다는 긴장감이 그녀의 자세에서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질문이었고 대답을 요구하는 어조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평소 온화하고 조용하던 할머니의 이런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중년 남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말순 할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할머니의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독수리와 칼이 교차된 문양 아래로 다른 숫자, 코드가 보였습니다. 남성은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되었지만 15년 전 매화산 작전 때 선임님께서 저희 팀을 지휘하셨죠. 코드명 청풍이셨습니다. 코드명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놀람과 인식,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반짝 빛났다가 이내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에게 손짓하며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지.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명령이자 허락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와 함께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할머니와 김준호 사이의 긴장감 어린 공기가 그들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존경심이 담긴 시선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인물이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한 듯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저희 조직 사람들이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선임님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정체라는 단어가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을 가볍게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차를 긁은 게 맞으니까. 젊은이들이라 혈기가 왕성한 것뿐이야. 할머니의 너그러운 태도에 김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을 꺼내듯 물었습니다. 선임님께서는 왜 이런 곳에서 폐지를 모으고 계신 건가요? 청와대에서 VIP 경호를 담당하셨던 분이, 특히 바람의 고향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요원이, 그의 말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람의 고향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고 그 순간만큼은 시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투가 있단다. 국가를 지키는 전투, 사회를 지키는 전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전투. 나는 지금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철학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준호는 그 말을 음미하듯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떡볶이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그 유명한 707 특수임무대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떡볶이 가게 주인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의 그녀와 같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야. 지금은 그저 시장에서 폐지를 줍는 평범한 할머니란다.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 숨겨진 영웅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시선과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 할머니를 향해 깊이 인사한 후 시장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추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말순 선임님은 707 특임대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서 VIP 경호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책임지셨고 국가 안보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매화산 작전, 청룡 임무,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김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 사람들의 눈이 커져갔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장말순 선임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선임님을 존경과 예우로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지역은 이제 선임님의 보호구역이 될 것이며 누구도 선임님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준호의 선언은 마치 공식적인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시장 전체에 경이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약간 당혹스러운 듯 김준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존경심과 결의를 느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말순 할머니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저 폐지를 줍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숨겨진 국가의 영웅, 자신의 아니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전설적인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김준호의 말에 시장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묵묵히 폐지를 모으던 할머니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상인의 대표로서 장말순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를 몰라봤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길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임님, 저희 조직에서 앞으로 이 시장과 주변 지역을 책임지겠습니다. 선임님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김준호는 그래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선임님께서 지켜주셨던 나라가 이제는 선임님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폐지를 모으러 나오면 상인들은 서로 앞다투어 도와주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부를 물었고 젊은이들은 무거운 것을 들어줬습니다. 조폭들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시장 주변을 순찰하며 질서를 유지했고 할머니의 폐지 수집을 도왔습니다. 과거에 할머니를 괴롭혔던 3명의 젊은이들은 매일 아침 시장에 나와 청소를 하며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시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대통령을 지킨 적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비밀이란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지금 폐지를 주어요? 영웅인데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웅이란 건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란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산불처럼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폐지 줍는 특수부대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모든 주민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경외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켰대. 직접 저격수와 맞서 싸웠다는 소문도 있어. 말도 안 돼. 평소엔 말도 없이 폐지만 모으시더니 김 반장네 아들이 말하길 그 할머니 손목에 있는 문신은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 특수요원만 가질 수 있는 거래.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퍼져나갔고 말순 할머니는 어느새 동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상인들은 물건을 공짜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말순 할머니는 진짜 슈퍼히어로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나는 말순 할머니야 라고 외치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할머니를 찾아다니는 아이들로 시장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우리 동네에 진짜 슈퍼파워를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대. 마블 영화보다 더 멋져.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할머니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동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며 피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총 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몇 명의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100명? 1000명? 할머니가 싸워본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였어요? 외국의 스파이였나요? 아이들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움에 귀까지 빨개졌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가 만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였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 깊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들, 어둠 속에서의 임무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맞닥뜨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마음속의 두려움이야. 그걸 이겨내면 누구든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 말의 무게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 상인회에서는 비밀리에 특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사무실에 모인 20여 명의 상인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떡볶이 가게 주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이 가슴 아파요. 전동 수레를 하나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요? 요즘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생선 가게 주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도움을 드리려 했더니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더운 여름에 쉬실 곳이 필요하실 거예요. 상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할머니 집을 수리해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두 좋은 의견이었지만 할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상인들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한쪽에 빈 가게를 개조해 말순 쉼터라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으로 할머니가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상인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가게를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수, 전기기술자, 페인트공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상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낡은 가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상인들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꽃과 풍선으로 장식하고 말순 할머니를 시장 중앙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하자 모든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런 걸 왜 준비한 거야? 라고 물었지만 상인회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하지만 세련된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었고 문 앞에는 말순 쉼터라는 우아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입구에서 상인회 회장이 정중히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편히 쉬어가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런 걸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나는 그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십 년 만에 흘리는 첫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 우리 시장을, 우리 동네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챙겨드릴 차례입니다. 상인회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약간은 망설이는 듯한 걸음으로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아늑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전기포트와 다양한 찬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책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과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면 벽에 걸려 있는 특별한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과 메달, 그리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말순,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액자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만졌습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선임님의 옛 물건들입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매화산 작전 때 받으신 무공훈장과 대통령 표창장의 복제본도 있습니다. 선임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작은 표시일 뿐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동료들과의 우정, 임무 중의 긴장감, 그리고 국가를 위해 바쳤던 헌신, 모든 것이 그 작은 액자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감정에 찬 침묵이 쉼터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건네지 못했고 다만 할머니의 깊은 감정의 순간을 존중하듯 모두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 눈물방울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한밤중에 국경을 넘었던 위험천만한 작전들, 목숨을 건 임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동료들의 단단한 눈빛, 그들 중 몇몇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태극기에 쌓여 돌아온 전우들, 그리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 날아온 총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날의 기억까지 모든 순간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사명감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준비한 거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단함이 사라지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액자 유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속에 담긴 젊은 시절의 자신, 긴장으로 굳어 있지만 어딘가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의 여성 장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빛나는 군복 위로 당시 대통령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감정의 파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준호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임님, 이건 저희의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선임님께서 나라를 위해 하신 일 그 희생과 헌신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비록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매화산 작전에서 VIP를 구하신 일, 청룡 임무에서 국가 기밀을 지켜낸 일, 그리고 그 총격 사건에서 몸으로 막아내신 일까지. 김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가 언급한 총격 사건에 시장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경호원의 기민한 대처로 미수에 그쳤다는 짧은 기사만 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선임님 대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야 말순 할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나라를 지켰던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봤던 이들의 눈에는 이제 깊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선임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마치 신성한 존재에게 기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경건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안보 교육이 있습니다. 선임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는 없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아이들에게 진정한 애국심과 용기가 무엇인지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요청에 쉼터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녀의 입술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벽에 걸린 액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치들,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함과 함께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면서도 동시에 오랜 시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존중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해와 함께 약간의 실망이 비쳤지만 그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임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선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의 따스한 햇살, 벽에 걸린 책들, 아늑한 소파, 그리고 작은 주방까지.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자신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아프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어스름이 깔릴 때 일어나 폐지를 모으러 다녔고 시장 사람들과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존경과 경외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머니가 폐지를 모을 때 도와주었고 무거운 물건은 직접 들어주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신선한 반찬을 쉼터로 가져다 두었고 철물점 아저씨는 수레의 바퀴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에게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함께 간식을 나눠 먹고 때로는 동화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애정은 할머니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김준호가 이끄는 사람들 마이너스 지역의 조직원들 마이너스은 이제 시장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시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말순 할머니를 볼 때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항상 살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말순 할머니가 쉼터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8살쯤 된 작은 소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소녀는 수줍은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이에요. 소녀는 붉어진 볼을 하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동네 영웅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그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명화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는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 마이너스 시장 상인들, 아이들, 그리고 김준호로 보이는 사람들 마이너스 줄지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동네 진짜 영웅 말순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소녀의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자신은 망토를 두른 영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고마워. 할머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기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 대통령을 지킨 적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있단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더 중요하지.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야. 소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친구들에게 달려가 할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 할머니는 시장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 조언을 구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모으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렸고 사람들은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필요 없었는데, 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노년이 따뜻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 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김준호가 이끄는 사람들이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수레 위에는 낡은 전투화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를 지키던 특수부대원에서 지금은 동네를 지키는 할머니로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지킴이라는 가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말순 할머니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내일도 우리는 만날 테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혼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는 옛 군복과 메달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곳은 여기구나. 잊혀졌던 전설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줍지만 이제 그녀의 걸음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많은 눈과 그녀를 따르는 많은 발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웅은 존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